10이면은 어느 정도? 뭐라고? 5.1점이면 한 10, 2, 3번? 10, 2, 3, 4 이 정도 되겠지? 학교마다 문제수가 다르니까 5.1점? 5.1점이면 하고 같으면 한 15, 6번 되겠지. 질문해봐요. 17번. 17번? 4번. 7번. 17번? 그냥 7번? 그냥 7번. 7번. 그냥 7번이 우리가 했던 건가? 7번이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가지고 A, B, C인데 그래서 각을 이동을 했다는 거지. A가 1, 2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리고 얘가 A, B 그런데 여기가 원점이라는 거지. 잠깐만요. 그럼 봐서 1, 2고 2, 4니까 1대 2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계 이동선이니까 여기도 1대 2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AC하고 BC가 1대 2가 되는 점인 거지. 여기서 나오긴 했지만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아폴로니우스의 원. 1대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다면 1대2니까 3등분 해가지고 요점하고 1대2니까 요렇게 요점하고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똑같이 세 칸일 거니까 네 칸이 지름이지. 두 칸을 반지름으로 하는 여기에 C가 있을 때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가 가장 최대 아니야? 반지름만 찾으면 되겠네? 반지름은 요 AB 길이의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의 2배. 3분의 2지 반지름은? 이 원의 반지름은 AB 길이의 3분의 2잖아. 두 칸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B 길이가 얼마냐? A에서 B까지 길이가 3하고 6이니까 3루트잖아. 3루트 5잖아. 그러면 요놈의 넓이는 2분의 1, AB 길이하고 높이에 해당되는 요거 R이잖아. R. 그래서 2분의 1하고 AB, AB 제곱에다가 3분의 2. 그러면은 3분의 1에다가 요거 제곱하니까 9, 5, 45. 그래서 15겠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지 사실. 또 있으마 숑? 여기 딱 앉아. 센터에. 찬찬찬 맨날 늦게 올래 너 진짜. 너 일로 와. 이리 와. 이리 앉아. 살이야 오자마자. 뭐라고? 질문. 17번이요. 17번. 좌표평면이 두 점 0,0과 8,4에 대해서 OL, MJM을 해분하는 점이 있고 점 P와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값은 뭐를 보면 17번. 그러니까 일단은 그림을 해보게 8,4 8,4 있다고 쳐. 그러니까 A였고 8,4였어. 그리고 요거 OA를 이렇게 M이 더 큰가? N이 더 큰가?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요거를 P라고 했다고 칠게. 그래가지고 요거를 X축에 수선을 내려갖고 여기를 P 프라임 여기를 A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야 일단. 그래 놓고 삼각형하고 요거하고 두 개 넓이를 S1, S2 요거를 S1 요 큰 놈이라고 볼 수 있는 걸 S2라고 했어. 그래갖고 S1이 9분의 4의 S2가 된다는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부곱해서 생각을 하면 9S1하고 4S2니까 S1과 S2가 4대 9라는 거 아니야? 어차피 직각삼각형 똑같은 직각삼각형 두 개니까 닮은 놈이니까 넓이비가 4대 9면 닮은 비는 2대 3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2대 3인 거지. 2대 1이네. 그지? 2대 1이잖아. 그러면 근데 여기가 2대 1인 걸 말하지. 2대 1이니까 3분의 2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다가 3분의 2, 요거에 3분의 2. 그러니까 피좌표는 요거에 3분의 2, 요거에 3분의 2, 3분의 16, 3분의 8 이렇게 되지. 2개 더하면 3분의 24니까 8 나오겠네. 그냥 단순한 그치? 이거는 단순한 놈이고 여러 가지 이거 불안한 예? 질문? 영수가 없어서. 좀 이거는 질문이라고? 안 했다고 뭐라 할까? 질문으로 돌아선 거 아니야? 16번 1,2와 5,-2가 있었는데 AB의 B방향으로 연장선을 그은 거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A가 1,2였고 여기에 B여가지고 5,-1이었는데 연장선으로 그어갖고 AB하고 두 배의 BX 그러니까 AB와 BX의 비율이 2대1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연장선 이쪽 방향에 있다고 했으니까 2대1 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가 X라는 거지. 여기가 X. 잘못했어. 잘못 썼어. 2대1이지? 이거 봐야지. 미안해. 잘못 봤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다면 이게 2대 1 되게끔 여기에 X가 있다는 거지. 그 말인 거지. 그래갖고 그냥 X로 구하래. 그냥 여기를 뭐 A, X, Y라고 했는데 뭐 내분점으로 쓴다면 요거 둘을 2대 1로 내분한 점이 요거다라고 보면 되고 아니면 외분점으로 3대 1로 봐도 되고. 여기가 1,2였고 여기가 5,-2였으니까 그냥 뭐 내분점으로 볼게. 내분점으로 2 더하기 1, 2 더하기 1, 2 더하기 1, 2 더하기 1 해놓고 A, X를 주니까 X 먼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1,2가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놈이 3분의 2X 더하기 1, 3분의 2Y 더하기 2 이놈이 5,-2라는 거 아니야? 얘가 넘겨보면 15니까 14여갖고 7이나 X는 7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8이니까 Y는 마이너스 4지. 써 있으니까요. 있으면 해. 여기 다 기출문제니까 필요해. 결국엔 우리가 또 풀 건데 외분한다고 했거든. 지금 A가 2,2고 B가 0,5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외분이라는 표현은 빠졌어. 외분이라는 표현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외분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거야. 그냥 좀 빙빙 돌려가지고 외분의 의미를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점이 있는데 이렇게 내분한 놈이 요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분이라는 표현을 써주는 게 더 편한 거야. 아마 더 말을 돌려서 할 거기 때문에 더 못 알아듣게끔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 외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 더 편한 거라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외분이라고 했으니까 A, B를 M값이 더 크게끔이거든.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다면 M 값이 더 크다는 소리는 A에서 더 멀리 있다는 거지. A까지 거리가 더 멀다는 거니까 A의 반대편 B 쪽에 이렇게 있다는 거야. M 대 M 되겠고 이 점이 지금 Q라는 거지. Q라는 거야. 자, 삼각형 AOQ 이쪽 여기 원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넓이를 만들었대. 그랬더니 넓이가 15가 나왔다는 거야. 여기가 지금 2,2고 여기가 0,5잖아. 그러면 일단 요 삼각형 넓이 가지고 비율을 찾자는 거지. 요 삼각형 OAB 이놈의 넓이는 2분의 1 AB 빼기 BC 알죠? 그지? 반대편 XY 있어갖고 AB 빼기 BC 하니까 10 빼기 0 돼가지고 5 나오는 거지? AOB의 넓이가 5인데 Q까지 연장했더니 15가 된대. 3배가 된 거 아니야. 그지? 3배가 됐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여기 뭐야? 그러니까 이게 1대 3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1대 3일 거니까 요거는 3대 2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게 3될 것이고 요게 2돼야지. 3배가 됐으니까. 넓이가 3배가 됐어. 넓이가 15라며. AOQ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3배가 됐으니까 요 길이가 3배가 돼야지 넓이가 3배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3배가 돼야 하니까 3대 2 되겠어. 그래서 M값이 3이고 N값이 2가 되게끔 만들어질 거라는 거지. 정착하고 있었어. 이걸 플러스 신경 쓰는 건 109등급이라고 진짜 신용등급이. 자식아. 또 질문? 재영아 숙제를 안 했네. 깨끗하네. 너 시방 지금 듣고 있는 것이 꽤 많은데 그것들 다 그렇게 누적치고 숙제를 안 해오면 어떡하지? 10은 해놨어. 할래? 오늘도 남겨야겠네. 바로 주고 버스는 몇 시에 끝내요? 완벽한 한시. 또 있으면 하시오? 범도로 질문 없어? 너 요즘 상태 안 좋잖아. 질문 많을 것 같은데. 혜원이 없어? 6번? 5번? 말을 해라. 몇 번? 5번? 우리 태연이는 숙제를 했는가 물었어. 거의 108등급이라서. 태연아 숙제했어? 뭐라고? 내신 예상하셨죠? 이상? 아 진짜 다음부터 해볼 수 있어. 왜냐면 너 108등급이라니까. 아니 저 110등급 올렸다. 아 이제 1등급씩 줄여나가면 되는 거야. 차이보다 높네. 그렇지. 얘는 완전 네가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 중에 세 번째로 등급이 낮아. 제가 주말반도 숙제 해왔잖아. 이것도 할 수 있어. 믿으십시오. 도로하십니까? 믿으십시오. 자, 직각 2등을 생각하게 된대. 요거 두 개 지금 원점 대칭인 거 보이지? 이제 대칭 이동까지 했으니까. 두 놈이 원점 대칭인 게 보이잖아. 부호가 반대니까. 그러면은 뭐 좌표 평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여기를 A라고 해갖고 1,3 여기를 B라고 해갖고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93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뭐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빠르게 푸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꼼수라고 해야 될지 스킬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판단을 해야 돼. 2등변 삼각형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된다네. 직각 2등변이면 일단 요거 두 개 대칭이니까 수직 2등분선 되는 법 하나 생각할 수 있잖아. 하나라기보다 두 개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요렇게 그어갖고 직각 되게끔 요것들이 밑변이 되게끔 만들어 보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두 개. 여기들이 가게끔.
정사각형 되게끔 만들 수 있는 두 놈이 있지. 그지? 정사각형. 그리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얘가 뭐 그 같은 변이 되는 얘가 같은 변 되게끔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맞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를 수직으로 잡았으니까 저 반대편에 성이 더 있잖아. 이렇게 그림이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총 4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4개. 그지? 그래갖고 그 좌표에서 A 빼기 B를 해가지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여기나 여기는 X좌표랑 Y좌표가 비스무리하지 않아? 근데 일단은 빼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부호가 반대인 두 놈이니까 빼면은 숫자는 커지겠지. 그지?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분 탓일지 모르겠지만 에이씨 안 되겠네. 빼기네. 부호가 다르네. 다 해봐야겠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순간적인 생각으로 더하면 얘보다는 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차이가 크니까. 근데 이거는 이게 빼기니까 다 구해봐야 되는 거야. 다 구해봐야 되는 거야. 다 구해보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놈은 지금 뭐라고 할까?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좀 지우고 앞에 다시 그릴게. 안쪽부터 생각을 할게. 안쪽부터.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다들 질문을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이거? 저 원방 만들어서 원방 2개 자체 방정식 만들어서 직선이랑 교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방이 맞겠지. 직각이니까. 잘 풀었구나.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1,√3이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3이라고 생각을 할게. 이렇게 이걸 갖고 여기서 이제 원을 만들어야겠지 아무래도. 왜냐면 직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요놈 기울기가 √3이잖아. 그러면 요거의 수직이 이렇게 지나가는 요놈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요놈은 마이너스 √3분의 1일 x라는 놈이겠지. 그리고 그 놈 교점 찾는 거 아니야? 요거 반지를 이잖아. 그래서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놈이고 요거 그냥 x가 마이너스 √3y라고 생각해서 넣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연립이 쉬우니까 이거. 뭐 그림 가지고 찾는 것보다 연립해갖고 넣어버리는 거 쉬우니까. 식 찾기가 쉬우니까 얘는. 그래서 제곱하면은 4y 제곱이 4니까 y가 뿔마 1. 그지? 아니면 어차피 이게 지금 내가 정사각형이라고 말한 게 요 삼각형이랑 합동일 수밖에 없잖아. 아니야? 합동일 수밖에 없잖아. 이거랑 수직이니까 여기가 수직이니까 그걸로 가도 돼. 그걸로 가도 어쨌든 간에 지금 풀마 1이면 여기가 이제 y가 1일 테니까 마이너스 √3, 1일 것이고 여기는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게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요게 수직인 놈이 되게끔 만들어 보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놈이지. 이렇게 되는. 맞죠? 여기가 요 삼각형의 중점 되겠지? 뒷변의 중점? 그럼 여기서 요만큼 간 거니까 요놈과 요놈의 중점이 얘가 되게끔 찾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 응? 한정씨? 그잖아? 그러면 여기를 뭐 A, B라고 생각을 하면 그 둘의 중점이니까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는 놈도 똑같은 방법으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있는 것도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해. 이렇게. 그래서 지금 A 빼기 1이 2√3이고 B 빼기 √3이 마이너스 2인 놈으로. 그래서
그래서 A라는 놈은 2루트 3 더하기 1일 것이고 B라는 놈은 루트 3 빼기 2잖아. 그지? 그리고 저쪽에 있는 놈 우리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림이 이상해요.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로 뭐 C, D라고 하면 요것들의 중점이 요거겠지. 그래서 C 빼기 1이 마이너스 루트 3이고 D 빼기 루트 3 이게 1대1 형태로 그래서 C는 1 빼기 루트 3 D는 루트 3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M 빼기 3M을 구하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A, B는 해봐야 되는 거잖아. 이거 빼면은 3 루트 3 더하기 3 그리고 이쪽에서 루트 3 더하기 3 나오지? 절대값까지 씌웠어. 빼갖고 여기도 빼보면 3루트 3 빼기 1이는 여기는 빼보면 빼서 절대값까지 씌우면 3루트 3 빼기 1 그리고 이제 이쪽은 그냥 루트 3 더하기 1이고 여기도 그냥 루트 3 더하기 1이지. 이거는 세 가지 값이 나온 거지. 이렇게 이 셋 중에 제일 큰 놈은 뭐지? 얘는? 얘인가? 제일 큰 놈이 뭐야? 3루트 3 플러스 1 3루트 3 더하기 1이 있다고? 여기서 이거 빼면 빼기 1이고 여기서 이거 빼면 없잖아. 이 셋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 더하기 1도 있네. 더하기 1 맞잖아. 맞지 않아? 요거랑 요거는 똑같이 빼면 루트 3 더하기 1 나오잖아. 예. 그잖아. 그리고 요쪽 좌표는 이렇게 나오고 뺐더니 빼서 절대값 씌웠더니 저쪽 C, D는 요거 두 개인데 빼갖고 절대값 씌웠더니 3루트 3 더하기 1이구나. 그쵸. 산수를 잘못했네. 얘가 제일 크겠지. 그지? 얘가 제일 크지? 제일 작은 놈 얘겠지.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지. 그래서 얘 빼기 3M을 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나오겠네. 상당히 어렵구만. 쌤 10번이요. 10분?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다고 시작하고 여기가 A인데 3,6이고 여기가 얘는 그냥 식으로 하는 거. AB의 중점을 M이라고 했고 AC의 중점을 N이라고 했거든. 여기가 X1, Y1이고 X2, Y2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건데 X1과 X2를 더하면 5고 X1하고 X2를 더하면 3 나온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렇게 연결,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갖고 변형시켜도 되는 거지. 아니면 어차피 여기랑 여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여기 좌표하고 여기 좌표 3개 더해갖고 3으로 나눈 거 구할 거잖아. 여기를 뭐 그냥 A, B라고 하고 여기를 C, D라고 하면 지금 2분의 A 더하기 3 이게 X1일 거고 2분의 B 더하기 6 이게 Y1일 거고 2분의 C 더하기 3 이게 X2일 거고 2분의 D 더하기 6 이게 Y2일 거 아니야. 이걸로 가도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걸 하면 A, B 뭐 다 나오잖아. 더 해볼 거니까 뭔 소리냐면은
A라는 놈이 2x1 빼기 3이고 B라는 놈이 2y1 빼기 6이야. C라는 놈 2x2 빼기 3이고 D라는 놈 2y2 빼기 6이잖아. 그냥 뭐 복잡한 생각 안 하고 그냥 풀면, 그래서 무게중심이면 3분의 3 더하기 A 더하기 C, 3분의 6 더하기 B 더하기 D니까 요 A 더하기 C를 해보면 A 더하기 C라는 놈이 x1 더하기 x2 빼기 6이고 B 더하기 D라는 애가 y1 더하기 y2에다가 빼기 12잖아. 요 값도 알고 요 값도 알잖아. 그럼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그렇지? 그잖아. 근데 조금 머리를 쓴다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칠게. 여기 중점끼리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중선 연결 정리를 한 개 만든 이런 삼각형이 있어. 그러면 이놈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면 요거는 이렇게 연장을 하면 당연히 요거는 그냥 공통적인 중선이 되는 거지. 그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았지. 2대1로 닮았잖아. 2대1로. 그러면 요 길이도 원래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고 치면 요 길이도 2대1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당연히 삼각형이 닮았으니까 길이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항상. 길이비는 닮은 비가 길이비잖아. 그잖아.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2대1로 닮았으니까 그 삼각형 내에서 무게중심까지 연결한 길이 그것도 당연히 2대1이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를 먼저 구해버리면 이게 3분의 3 더하기 x1 더하기 x2거든? 3분의 6 더하기 y1 더하기 y2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게 5니까 3분의 8이고 3분의 9잖아. 3분의 8, 3분의 9잖아 지금. 밖에 한 거냐? 그래? 그러면 요 길이는 그거 두 개일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8, 3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3,6이니까 요 길이가 요거의 두 배라는 건 중점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 그냥 A, B라고 해갖고 요 두 놈의 중점이 얘 나오게끔 A를 찾아도 된다는 거지. 뭘로 하든 상관없다고. 뭘로 하든. 뭐가 더 편한지는 이런 생각을 해서 머리를 좀 소비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잖아 저거 솔직히. 별로 생각 필요 없잖아. 팔이 좀 아플 뿐이지. 저렇게 풀던지 상관은 없다고. 근데 이렇게 이 생각이 딱 들었다면 이게 훨씬 빠르긴 하잖아. 생각이 들었다면. 생각이 안 들었어. 억지로 막 뭔가 복잡한 생각 하려고 하지 말라고. 문제 풀 때는. 우리가 문제지를 풀 때는 이런 생각하는 게 좋아. 뭔가 좀 궁리해가지고 편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궁리해서 푸는 게 좋지만 시험 문제 풀고 있을 때에는 생각이 딱 들면 하는 거지 일부러 막 복잡한 생각을 하려고 시간 끌지 말라는 거야. 도형 풀 때는 분명히 시간이 부족해. 진짜 장난 아닐 거야. 도형 풀 때는. 이번에 중간고사가 매우 쉽게 나오지 않는 한 시간은 분명히 부족하다고 봐야 돼. 도형이니까. 모든 게 활용이야. 도형 문제는. 모든 게 활용. 또 질문! 보따리를 이렇게 숙여놓고 있으면서 말도 안 돼. 자, 세 점이 있었는데 0, 삼각형 만든 것 같은데 여기가 C여가지고 4,0이고 여기가 A여가지고 0,4였고 여기가 B여가지고 4,4였고 삼각형 만든 것 같아. 그래서 A, B, B, C를 M 대 N으로 쪼갰어. A, B를 M 대 N으로 쪼갰다고 쳐. 그러니까 M 대 N으로 쪼갰고 B, C도 마찬가지로 M 대 N으로 쪼갰어. 그 점을 PQ라고 했어. P하고 Q라고 했어. 사각형 ACQP
AC, QP 요놈이지. 요놈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삼각형 빼면 되잖아요. 색깔 안 칠해진 삼각형 위에 쪽. 그러니까 4, 4, 16, 8에서 위쪽 삼각형을 빼면 되는데 이놈을 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BPQ를 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ABC는 어차피 4, 4, 16이었으니까 8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요게 길이를 그냥 m과 n이라고 하자. 2분의 1 mn을 빼라는 거지. 그죠?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 m 곱하기 n이 최대일 때지. m 곱하기 n이 최대일 때. 근데 m 더하기 n은 4잖아. 그러면 n을 4 빼기 m으로 생각해갖고 집어넣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놈이 8 빼기 2분의 1에다가 m하고 3 빼기 m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m제곱이고 더하기구나 2분의 1 m제곱 그리고 빼기 2m 더하기 8 그냥 2차 함수 내버리네 2차 함수 2분의 1로 묶어서 m 빼기 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4 더하기 6 m 값이 2일 때 최소값 6 나온다는 거지. 보이세요? 2차 함수로 생긴다. 솔직히 이게 우리가 명제까지 배웠다고 생각을 한다면 산술비합 편분이겠지. 명제까지 했다고 한다면. 또 있을까? 선택말이 없어? 푼 게 없어. 아니, 저 그래서 나름 10번까지 했어요. 10번세야 지금 8번까지 있는데 숙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아예 안 한 거보다 낫지 않아요? 맞긴 하지. 똥을 싸다 말면 안 싼 거보다 낫냐? 그래도 그래? 싸다가 중간에 끊었는데 더 찜찜하지 않아? 그래? 모르겠어요. 뭘 몰라 이씨. 더 없는? 있으면 해 괜찮아. 없어? 오케이. 직선으로 넘어갑시다. 싫다. 아니 근데 그 교과 과정 외적인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점과 좌표야. 직선부터는 별로 없어. 직선부터는 유형이 좀 어려워지는 거지 뭐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막 등장하거나 하진 않아.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제일 어려운 거 같은데. 점과 직선의 방정식인데 예제가 11개야. 직선 예제는 쉬워. 예제는 기본 문제들 아니야. 예제는 당연히 다 할 수 있잖아. 중선 정리 증명하기 있던데요? 증명하면 되잖아. 저번에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증명은 정말 많이 했잖아. 가장 중요한 거는 점집 거지. 직선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집 거 하고 그 뭐야 점집 거 하고 그거 직선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직선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이렇게 돼 있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얘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이걸 표현 못해요.
요 표준형이라고 말하는 놈. 얘를 표현 못한다고. 얘를 표현 못해. 마찬가지 얘는 표현 못하지. 왜냐면 분모에 있는 수니까. 그지? 하지만 이놈은 모든 걸 표현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요 세 가지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형태가 나오면 기울기가 없는 거야. 기울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들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이 형태로 뭐 식을 잡아가지고 뭔가를 풀어갈 때에 이 형태는 표현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지. 알았죠? 특히나 원방에서 그렇잖아. 접선 만들려고 하면 원밖에 한 점에서 그건 접선을 구하라고 하면 항상 표현되는데 요놈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A, B라고 하면 이 직선들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M 값을 찾으러 간다고.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이 같다를 이용해서 얘를 찾으러 가는데 이 경우는 안 나와 버린다고. 그러니까 원래 분명히 접선이 두 개 있는데 이 경우가 된 경우에는 M 값이 한 개만 나온다. M제곱 항이 사라지면서. 그때는 요거는 찾아내야지. 여기가 만약에 0,0이었다면 요놈은 X는 A라는 직선인 거지. X는 A가 아니고 X는 A라는 직선인 거지 지금은. 반지름이 A였더니 반지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뭔가 지금 엉켰는데 지금 뭔가 엉켰는데 아무튼 요놈은 거리가 A니까 X는 A라는 직선이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세로선 이렇게 된 경우는 이거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직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M값을 구하는 식으로는 구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 동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지? 그지?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이걸 내기도 해. 일부러. 식으로 구하면 한 개만 나오게끔. 요거 하나는 찾아내야 되는 거야. 찾기는 쉽잖아. 찾기는 쉬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뭐 1,2였고 반지름이 3이었다면 얘는 분명히 4,5 같은 데에서 접선일 거야. 그러면 이건 당연히 여기가 1이고 x값이 1이고 오른쪽으로 3만큼 갔으니까 여기가 4일 거야. 4,1일 거야. 여기 4하고 4니까 당연히 요거는 x는 4라는 직선이 된다는 거지. 찾는 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분명히 두 개니까 접선은 분명히 두 개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하고 전지 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직선에서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나 뭐 그런 것들 여기 이제 36쪽을 보면 앞에 기본적인 사항을 못 풀진 않을 거 아니야. 못 하진 않을 거 아니야. 36쪽을 보자. 36쪽. 앞에 뭐 여기 내가 정확히로 순환만 따라잡기라고 되어 있는 건 연습해보라는 거지. 연습해보라는 거. 매운맛으로 넘어오면 자 뭐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대가리만 썼다고 했잖아. 대가리만.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 요거나 요거. x축에 평행한 놈. y는 뭐라는 뭐 전문 용어로 상수함수라고 나중에 말할. y는 뭐라는 놈. 요거 x는 뭐라는 놈.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것들이 항상 있다는 생각도 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까먹어. 이거는 그래도 기울기가 0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는데 요거는 많이 까먹는다. 요거랑 요거 잘 기억하라는 거야.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에 표현하는 아까 내가 세 가지 썼잖아. 일반형이 있었고 표준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절편들 보이는 그런 세 가지 형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요 평행선, 일치, 수직 알죠? 겁도 없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졸려고 한답니다. 자식아 너를 내 가시권 안에 두르라고 네 앞으로 부른 거야. 옛날에 너 백구들부라고 학원에서 밑으로 세 번째야. 너 위에 둘밖에 없어. 이 아래로 이 자식아 같은 학년이 아니야. 엄마들이야.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표현하는 것도 알잖아. 일반형으로 돼 있을 때는 개수의 비율을 보지. 개수의 비율. 그리고 수직일 때에만 만약에 표현을 하는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요거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놈하고 평행인 직선을 표현하라고 하면 기울기 찾아가지고 y는 그 기울기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이거 두 개 똑같이 ax 더하기 by 똑같이 써놓고 그냥 상수항만 다르게 써주라는 거지. 수직이라면 요거 둘 개수를 바꿔 써. 그래 놓고 부호만 한쪽 딱 다르게. 그러면 뭐 m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면 수직이잖아. 그지? 일반형으로 표현했을 때 뭐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가 제일 일반적이고 가장 쉬운 거니까 그것만 기억해라라고 얘기하거든 나는. 근데 우리는 좀 똑똑하면 개수끼리 곱해서 더해서 0이다고 기억하는 게 좋지. 똑똑하니까 요거랑 요거 곱하고 요거랑 요거 곱해하고 더하면 0이잖아. 그러면 수직이라고. 그게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랑 똑같은 말이야. 지금 알고 있었지? 네. 모르는 표정 하면 돼. 그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빠르다는 거야. 빠르다는 거. 알았죠?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할 때도 원래 정직거라고 공식이 있지만 평행한 두 직선의 경우는 여기 써놓은 요것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놈도 아니고 생각보다 옛날엔 별로 안 나왔거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는 게 거의 안 나왔어. 근데 언젠가부터 막 나와.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기억하고 있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상당히 요즘에는 좀 나오는 편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넓이를 이등분한다고 하면 가장 쉬운 건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을 때 이 셋 중에 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면 반대편 중점을 지나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지나가면 돼. 그러니까 중선이 되면 돼. 중선이 되면. 근데 이제 사후는 안 그럴 거야. 승모거나 김포구 같은 경우는 뒤쪽 문제로 점을 안 지나가. 그냥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가. 넓이가 이등분 된대. 다 찾아야 돼. 넓이를 구하고 일단 원래 넓이를 구하고 넓이의 그러니까 그놈의 반이 얼마인지를 생각해가지고 여기 좌표들을 찾아서 봐야 돼. 와 개쓰레기야. 엄청나게 복잡하지. 시간 많이 끄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오래 걸리는 문제. 그러니까 뭔가 구할 수 있는 힌트는 다 있겠지. 당연히 있을 텐데 짜증 나는 거지. 이게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좀 시간을 몇 개야?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진짜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시간 끌기 목적의 문제들이 나온다. 정말 여기는 문제 수도 많잖아. 근데 그런 문제까지 있어버리면 그런 문제 한 문제 딱 떠버리면 난리 나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사각형이라면 평행사변형은 그러니까 지금 그 방금 했던 것처럼 그 삼각형의 경우는 중선이 되면 되잖아. 중선이 되면 넓이를 이등분해. 근데 이제 평행사변형의 경우는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잖아요. 평행사변형의 경우는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이면 무조건 이등분한다고. 왜냐하면 합동관계가 되니까. 평행사변형의 무게중심이 뭐냐면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여기를 지나는 어떤 직선을 긋든 무조건 넓이가 이등분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뭐 사각형 두 개 주고 그 두 놈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다 라고 말하면 그 두 사각형의 그 무게중심 두 개를 샥 연결하면 된다는 거지. 무게중심은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결국엔 이 두 개의 중점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를 이등분하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의 중심 지나가면 되는 거지. 원은 중심이 무게중심이니까. 그리고 세 직선이 지나갔을 때 삼각형을 만들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학교 선생들이 애들이 문제집을 풀 거라는 생각을 해. 뭐 학원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지는 풀어볼 거라는 생각을 해. 그러면 요것들을 이제 말장난을 많이 시킨다는 거야. 뭐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다가 가장 양반적인 표현이지. 뭐 영역을 몇 개로 쪼갠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다고. 직선 세 개가 있어. 세 직선이 있는데 같지 않은 서로 다른 직선 세 개가 있어. 그놈들 세 개 가지고 좌표 평면을 네 개로 쪼갠다고 하면 평행하지 않나요? 네 개로 쪼갠다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의 영역이면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지. 그지? 일반적인 건 일곱 개야. 교점이 일치한다면
6개잖아. 하나 줄었으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식이야. 6개야. 보통은. 다 평행한데. 근데 4개가 되려면 셋 다 평행한 경우밖에 없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 이렇게 말장난 할 거라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형태로 또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좀 그래.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야. 겹치면 그러니까 일치까지 해버리면, 일치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네. 진짜 양아치지. 정말 양아치야, 양아치. 그리고는 이제 넓이에 대한 거. 넓이. 넓이는 당연히 다 알잖아요. 이제 삼각형 넓이. 넓이. 요거 뭐야, 신발끈. 이거 하라는 거지. 근데 하나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제일 좋아해. 여기를 뭐 A, B라고 하고 여기를 C, D라고 했을 때 이놈의 넓이 하나를 원점이 되게끔 평행이동을 하라는 거지. 그래갖고 이놈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2분의 1에다가 AB 빼기 BC 반대편 XY 반대편 XY 곱해서 뺀 거지.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걸 가장 좋아해. 그리고 이제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항등식의 개념을 쓴 거야. 요런 직선이 있었고 요런 직선이 있어가지고 이 두 직선을 뭐 가감해가지고 다른 문자를 곱하거나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두 직선의 식을 가감해가지고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럴 경우에 이놈의 식은 뭐 f의 x, y는 0이라고 치고 이것이 g의 x, y는 0이라고 치면 이 교점을 지나는 다른 이런 직선을 표현하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쪽에다만 k를 곱해갖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원래는 문자가 2개였지. 얘한테도 얼마를 곱하고 얘한테도 얼마를 곱해갖고 더하기 빼기를 해서 만족하는 놈을 찾는 거니까 원래는 n 곱하기 f였고 n 곱하기 g였어. 이렇게. 그래갖고 한쪽을 뭐 m 값이 0이 아니라는 전제가 붙으면 m으로 나눠갖고 이 모양을 만든 거고 n 값이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었다면 n으로 나눠갖고 이쪽에 k를 붙인다고 찾냐. 너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자꾸 잘 거야. 힘든데 너무.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절대로 모든 직선을 표현하지 않지.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하지 않아. 얘는 표현하지 못하는 거지. 그치? 반대로 이쪽에 K가 붙어있다면 요놈은 표현하지 못하는 거지. 요렇게 돼 있어야 모두를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잘못 써놨네. 지금 중간에 빨간 색깔 있잖아. 빨간 색깔 37쪽 잘못 썼지? 그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위에 모양으로 돼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밑에다가는 바로 써놓고 위에다가는 잘못 써놨네 내가. 꺼버려. 빨간색 지워버려. 빨간색 글씨 잘못됐네. 다 표현할 수 있다고. 빨간색으로 강조까지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쓰려고 많이 쓴 게 아니었었는데 이 말을 썼나봐. 그 타이핑까지 했는데 내가. 타이핑 하지 말아야 되나. 빼버려. 제일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줄에 보면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 맨 밑에. 제일 밑에는 된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 다 문자가 있는 형태로 빨간색 요것처럼 양쪽 다 문자가 있는 경우로 해놓았다면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표현할 수도 있지 않아요? G. 운이 좋으면 안 되잖아. 무조건 안 돼요. 저거를 자동으로 0 되게끔 못 만들잖아. F쪽. F를 뭐 EX 플러스 4Y로 두고 G를 X 플러스 2Y로 두고. 알았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기 항상은 아니라는 거. 항상 돼야 된다라고 말하거든. 저 항상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항상 안 돼. 못 만들어. 네가 우기니까 그냥 그렇게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한 거지.
그죠? 만약에 저 F랑 G랑 같은 직선이면 되겠지. 아 이거 옛날에도 했던 것 같아요. 됐어. 옛날에도 제가 말했던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죠. 둘이 같은 직선이면 표현 되겠지. F랑 G가 같은 직선이면. 어차피 별로 비율이 같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아래쪽은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렇게 일반화된 F랑 G 가지고 얘기한 거고 아래쪽에서는 그냥 직선으로 얘기해가지고 일반용으로 내가 쓴 거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지금 M과 N으로 이렇게 쓰면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그냥 그 위에다가는 빨간색으로 안 된다라고 해놓은 거야.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빨간색이 틀렸다고. 빨간색 글씨로 된 게 틀렸다는 거야. 자, 그리고는 이제 뭐 예제 비슷하게 문제들 예시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잘 시가 되고 소리되는 것들이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좀 해석해가지고 낸 거거든, 쓴 거거든. 그러니까 예전 모의고사들 몇 개를 쓴 거기 때문에 봤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보게 될 문제들도 있을 거야. 이 중에는 선물식으로 쓴 거. 그리고 저기 47쪽에 파란 동그라미랑 빨간 동그라미 있는 거 보이지? 그지? 요거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려고. 이게 부등식 영역이라는 건데 우리가 점집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절대값을 쓰잖아. 근데 만약에 그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의 부호를 우리가 안다면 절대값 할 필요가 있냐고. 우리가 부호를 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똘똘한 사람들이니까 절대값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면 쓰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심을 구하라고 했어. 내심을. 가계 이등분선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이 있어가지고 내심을 구해야 돼. 요 두 직선의 가계 이등분선을 구하고 요 두 직선의 가계 이등분선을 구할 거야. 근데 요 두 직선의 가계 이등분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잖아. 마찬가지 요 두 직선의 가계 이등분선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다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요 놈과 요 놈이잖아. 두 개씩 나오는 이유 절대값 때문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항상은 아닐 거야. 왜냐면 요 지금 그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놈의 부호를 알려주는 그 놈을 예전에 이제 지금은 교과과정이 아닌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불렀거든.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고 보는 거지.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너 돌아가라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항상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필요한 건 아닐 거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걸 알면 좋잖아요. 자, 3x 더하기 4y 더하기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4x 빼기 3y 더하기 뭐 1은 3은 아니 1로 해야 되나? 이렇게 두 직선이 있다고 쉽게 이 두 놈의 가계 이등분선을 그릴 거야. 가계 이등분선.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내가 일부러 직각으로 그렸거든.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두 직선이. 그리고 요 두 놈의 가계 이등분선도 당연히 가계 이등분선 두 개는 수직이지. 항상. 그러니까 항상 수직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그래서 기울기 둘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온다고 했다고. 그럼 그 중에서 양수인 놈만 쇽 찾자고. 기울기가 양수인 놈만. 그러면 얘를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 한 점 a, b를 아니 x, y로 잡았다고 쳐. x, y로 잡았다고 치고 지금 요 놈이 지금 4x 빼기 3y 더하기 1인 거고 요 놈이 3x 더하기 4y 더하기 5는 0인 거지. 그지?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점을 보려고 해. 분명히 우리가 직선 어떤 도형의 식이 나오면 x, y는 0이다라고 쓰기도 하고 y는 fx라고 쓰기도 하지. 이렇게 선이 있다면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0을 만족하는 거지. 이 드모를 만족하는 거지. 드모를. 근데 이제 우리가 실수 체계에서 생각하는 수들은 어떤 수가 있다면 얘는 기준이 0인 거지 항상 0보다 큰 건 아니잖아. 두 가지가 더 있잖아. 0보다 큰 수도 있을 것이고 0보다 작은 수도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좌표 평면에서도 식에다가 집어넣었더니 0이 되는 수들도 있겠지만 0보다 작아지는 수들도 있을 것이고 0보다 커지는 수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바로
이 직선으로 이 영역이 두 개로 분할돼 가지고 지금은 이놈의 위쪽, 이놈의 아래쪽에 해당되는 이 윗부분이냐 아랫부분이냐를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윗부분, 그러니까 이 선상에 있지 않은 윗부분은, 그러니까 윗부분이 만약에 0보다 큰 영역이었다면 아랫부분은 0보다 작은 영역이 된다는 거지.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 있다고 칠게. 이게 지금 y는 fx라고 칠게. 보통 이걸 기준 잡는 건 y절편이야. y절편. y절편을 집어넣었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b였다고 쳐. b였다고 쳐. 여기다 b를 집어넣으면 등호를 만족하겠지. b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분명히 이 y는 여기 있는 값이거든. 이 y는. 그러면 b보다 큰 값을 그 식에 집어넣었다면 그때의 y는 얘보다 큰 거 아니야? 요 놈을 만족하는 값은 여기 있다고. x의 y 값을 넣는다고요. 0을 넣겠지, x에. y에 넣는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요 위에 있는 요 놈은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의 그 식의 값, f0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 여기 있는 놈은 여기의 y 값은 얘보다 크지 않냐고. 그래서 보통 구별을 이렇게 한다는 거야. 가장 쉬운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보다 크면 이쪽은 전체적으로 그 식보다 큰 값들을 얘기하는 거야. 숫자로 할게, 숫자로. 언제 보면 당연한 이유고. 이런 식이 있다고 쳐. 이제 y는 2분의 1x 더하기 1이라고 치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여기가 1일 테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어 2라고 치면 2에 해당되는 놈은 여기 이 놈보다 2분의 그러니까 1보다 크잖아. 0 넣었으면 그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의 위쪽에 있는 y 값들은 항상 이 식보다 크지 않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등호로 표현되는 요 식, 이게 나타나는 영역이 이 직선의 위쪽이 된다고. 반대로 아래쪽은 0보다 작다가 되겠지. 아니, 0이 아니라 10보다 작다가 되겠지. 관심이 없나 봐. 지금 지루해하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별로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부등호로 표현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놈도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이 길이하고 요 길이 볼 거야. 그러니까 요 놈도 마찬가지. 얘를 y는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y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지. 얘보다 적기보다 크다. 그렇지. 그래서 아래쪽에 있으면 더 작은 놈이 되는 거고 이것처럼 위쪽에 있으면 더 큰 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커지겠지. 요 놈한테 말하면 0보다 큰 놈이 될 것이고 요 놈한테 말하면 0보다 작은 놈이 돼버릴 거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위에 쪽은 5분의 절대값 안에서 4x 빼기 3y 더하기 1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음수일 거라고. 요 x랑 y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y쪽이 음수일 거라는 거지. y쪽이 음수일 거라고 했는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3y 모양이 된 거지. 그러면 0보다 크겠네. 이 모양은 양수겠지. 알아들었을까? 그러니까 y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놈의 아래쪽은 y쪽이 더 작다고. 근데 지금 여기는 플러스 y인데 여기는 내가 지금 마이너스 3y 만들어놨잖아. 이게 넘어가 있다는 거지. 이쪽으로. 그러면 요 식은 0보다 크다의 형태의 식이 됐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은 양수라는 거야. 반대로 요 놈은 이제 오른쪽에서 5분의 3x 더하기 4y 더하기 5로 해놨어. 근데 요 놈도 마찬가지 y눈으로 만들면 이것보다 위쪽이니까 0보다 큰 영역이지. 위에 게 왜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하고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놈은요 원래는
아래쪽 이 아래쪽 영역은 이 아래쪽의 영역은 y 쪽이 더 작은 얘라고. 그러면 y를 넘겨버리면 이렇게 되지 않냐고. 여기다가 3 곱한 거지. 그래서 0보다 큰 놈이 된다는 거지. 얘는 원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다면 원래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빼기 4분의 5잖아. 근데 보다 위쪽에 있는 점이었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클 거라는 거지. y쪽이. 이게 넘어오잖아. 이게 넘어와. 그럼 요것도 플러스처럼 보이죠? 절대값 필요 없었던 거지. 그래서 4x 빼기 3y 더하기 2라고 3x 더하기 4y 더하기 5여가지고 x 빼기 7y 빼기 4는 0이라고 기울기 양수인놈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이걸 쓰라는 게 아니야. 써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시간 절약을